사흘 전에 인구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거야. 이 정책이 왜 뻥인가 유사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조금 지금 인구 사태가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출산 기금을 마련한다고 세금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게 한 달에 4,5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네. 지금 일본에서 이거 발표해가지고 폭삭망하는 걸 보고도 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거 주워와. 이게 일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본이 하는 거면은 다 좋아 보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요즘같이 더운 날 여러분들의 속이 꽉 막혔어. 뻥 뚫어드립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 네, 사이다 요정 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옷차림이 꼭 장미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유시민 작가님이랑 방송할 때 장미꽃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때 그거 입고 되게 후회했거든요. 왜요? 너무 장미라 가지고. 근데 오늘 장미 같군요. 핑크 장미. 그대 이름은 장미 뚜루뚜 이런 노래 알아요? 노래라는 건 음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님. 예. 넘어갑시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여기는 뻥 뚫리는 TV지만 네. 정부는 뻥이 심하다. 입만 열면 뻥이다. 그래서 윤뻥이다. 네. 이 윤 대통령이 사흘 전에 인구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거야. 아, 그래요? 또 새롭게? 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자. 저출산 대책,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그런데 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인구학자는 아니에요. 알죠. 네. 또 여성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나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주안점은 그 정책 자체보다도 이 정책이 왜 뻥인가 유사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조금 약간 정치적인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우선 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말하기 전에 2023년 1월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1월이요? 네, 작년 1월에 똑같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지금 인구 사태가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 우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 네. 2023년 1월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월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해. 네. 뭘 발표하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에서 1.35 정도 돼. 우리보단 높군요. 우리 지금 0.78. 네. 한 명도 우리 안 그래도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렇네. 이거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한 게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기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압축적으로 됐다면 일본은 30년에 걸쳐서 오래됐기 때문에 심각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내가 핵심 사항만 말씀드릴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차원에서 아동 수당을 확충하고 출산, 의료비,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애 키우면은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네. 그다음에 둘째, 모든 어린이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네. 육아 교육 보육의 질적 향상을 하고 보육을 확충한다. 새로운 방과 후 어린이 종합 플랜을 실시한다. 셋째, 맞벌이 공동 육아 추진을 위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한다. 네.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 방식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네. 근무 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이다. 일가 가정 양립이죠. 네. 넷째, 앞에서 얘기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적 어린이 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추진한다. 자, 쭉 들어보면 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 걸 한번 봅시다. 네. 일가 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 월 15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를 250만 원으로 늘린다. 이거 우리나라 언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1월 이후에요? 19일 날 발표된 거니까 오늘 녹화 날짜 20날. 어제구나. 어제 발표된 네. 거. 이거 일본 대책에 나오는 거죠. 급여 대책.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짧은 돌봄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자녀 1인당 연중 4주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네. 자, 휴직 확대죠. 그 다음에 출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연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2억 원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들도 대출 많이 해주겠다. 예. 네. 저기 신혼 출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충할 예정이다. 네. 육아제도 주택 지원 강조 이것도 비슷하네. 일본에서 했던 거랑. 예. 네. 아니 내가 지금 계속 뭐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방과 후 학교, 그것도 아까 돌봄 얘기했잖아. 학교, 네. 일 가정 양립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붙어 있어요. 네. 자, 봐봐. 일본하고 대책이 똑같다는 느낌 안 들어? 자, 그러니까 주거 양육 확대, 수당 확대, 그 다음에 육아휴직 확대, 뭐 이런 데서는 거의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일본이 먼저 작년 1월에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를 일본하고 같으면 안 돼? 처지가 비슷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네, 맞아요. 좋은 거 있으면 베꼈을 수도 있는 그치, 거지. 그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기시다가 이걸 발표하고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네. 일본 국민 70%가 실효성 없다. 아, 그래요. 70%가. 이때 당시 기시다 총리가 뭐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하는 제도하고 이걸 같이 발표했는데 네. 대표적인 엉터리 정책 2개 해가지고 기시다 그 지지율이 그때부터 뚝 떨어져. 아, 그럼 일본에서는 이미 이 정책 실패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한 가지 거죠?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입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6월 18일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달보다 12%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때 폭락을 한 거야. 폭망했네, 폭망. 네. 자, 기시다 총리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66.3%가 부정적이다. 효과 없다. 이거 쓸모없는 정책이다. 쓸모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래서 당시에 기시다가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다면 뭐 자민당 뭐 정치자금 스캔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랬는데 이때 일본의 모든 언론이 저출산 대책하고 기시다 지지율이 같이 가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평가 높은 게 기시다 부정평가라고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왜? 네. 이 저출산 대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인데 그럼요. 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할까? 정책이 엉망이니까. 네. 저런 효과 없는 정책에 거기에다가 8월이 넘어가가지고 또 하나의 발표가 나오는데 이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이 저출산 대책을 하려니까 1년에 재정이 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돼. 그러면 아시다시피 일본 재정이 여력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이 기금을 마련한다고 세금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무슨 세금이요? 그게 저출산 뭐 기금 네네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 달에 4,5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네. 일본 돈 500엔. 그러면은 우리 한 달 왜 시청료 정도 되는. 네. 이거를 전기세 같은 데 얹어 가지고 걷겠다고 한 거야.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지갑에서 5,000원 나가? 이래서 기시다 지지율이 또 폭락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부정평가의 패턴이 한국하고 똑같은데 뭐가 같으냐 하면은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불변의 특징이 있어. 부정평가는 여성이 높아. 여성? 네. 자, 이때도 부정평가 비율이 여성은 65%, 남성은 57%야.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대책이 발표되면은 여성은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그 얘기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해도 한국에서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자, 일단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을 따지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일본의 내각 지지율이 그동안 30%대에 머물렀다가 20%대까지 떨어진 원인이 대표적으로 이 저출산 대책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지지도가 떨어져서 확 떨어지는 거죠. 일본에서. 네. 야, 일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다 버린 거를 누가 주워왔단 말씀이잖아요. 아니 내다 버리진 않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거고. 자, 이렇게 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시다 지지율이 그 작년에 저출산 대책 발표하던 작년 초만 해도 30%대는 유지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얼마인지 알아? 올해 10%대. 아, 진짜요? 완전 폭망했네? 자, 같은 마이니치 신문 조사야. 정권 퇴진 수준인 1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럼요. 저출산, 고물가 경제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이 돌아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작년에 얘기한 저출산 경제 시책 발표한 게 올해 지지율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기시다가 발표할 때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한 동반해서 발표한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에요. 네. 성장률 끌어올리겠다. 어떻게요?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은 올리고 출산율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와가지고 야, 그 정책 발표하고 더 나빠졌어. 아무것도 그럼 실효성이 없었다는 건가? 그 정책들이? 그렇다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 14%. 이렇게 낮으면 여긴 내각제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기시다가? 아니, 이제 의회 예산하고 다시 선거 치러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시다 내각 추락의 근본 원인을, 자, 이건 마이니치 신문 보도인데, 경제 정책의 희망이 사라진 지지층의 이탈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는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는 얘기다. 결국은 민심이, 국민 마음이 떠났다. 정부 니들 발표하는 거 안 믿는다. 그렇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우리로 한번 시각을 돌려보기로 하겠어요. 네. 일본안이 작년 초에 발표한 거 똑같은 정책을 발표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성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돈 더 줄 테니까 애 놔. 항상 정부가 이 뻔한 여성의 정서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거야.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 안 낳는 거지. 그럼 돈 더 줄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아니, 돈을 진짜 엄청 많이 주면은 기분이 안 나쁜데 찔끔찔끔 주니까 기분이 아주 나빠요. 자, 그러면은 양육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 받았다고 쳐. 네. 그런데 한쪽에서 사교육비 계속 올라. 그쵸. 집값은 계속 올라. 물가 계속 올라. 오르고, 네. 집값 계속 올라. 집값이 네. 계속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 수도권 밀집이야. 그쵸. 지방에야 뭐 이제 똥값이지. 맞아. 빈집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고 지금. 맞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래도 편의점 알바라도 서울 와서 하려 그래. 맞아요. 수도권에 와서. 그러면 여기 정주 여건이 나빠지겠지. 수도권은. 지방은 희망이었고. 네. 어. 이걸 분산시켜야죠. 그러면 다 오르는데 양육수당하고 출산수당을 준다 한들, 그러니까, 휴가 준다 한들, 여전히 자식을 키우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네. 아이를 낳을 희망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아이를 키워보니까 주거 문제, 주거 안정의 문제,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든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는 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이런 또 수도권 밀집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큰 사회적인 합의나 개혁이 없으면은 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줄게. 이걸로는 아무도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이거 발표해가지고 폭삭망하는 걸 보고도 이 X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받고 했는데 왜 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데 이런 사태가 저기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래요? 내가 이제 여기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데. 네. 얼마 전에 해외 직구 금지 논란 기억하세요? 네, 그걸 바로 철회했잖아요. 바로 철회했죠. 네. 자, 이게 하나만한 실효성 없는 정책. 근데 그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직구 규제는 작년에 일본이 시도했다 실패한 정책이야. 아, 이거
아 그래요? 어. 해외 직구도 예. 일본이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국민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처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직구 금지가 뭐냐면은 KC 국가 통합 인증 마크가 있어야 직구 허용을 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KC.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직구가 금지되는 거잖아. 국내 인증받아 팔아먹으려면 이거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정책을 한 거예요. 일본의 글로벌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 KC 인증제도예요. 그러면은 그걸 적용하려고 하다가 일본에 안 되는구나 해서 그때 포기했던 정책이 이게 한국으로 수입된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버린 거 자꾸 누가 주워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 재활용 쓰레기장이야. 이거 난 물건 안 써 하고 뭐 중고품 버리면은 우리 윤 대통령이 쏜살같이 가지고 그거 주워와. 왜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보통은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가져와서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실패한 거를 왜 자꾸 수집하는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수집증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말도 안 돼. 일본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일본이 하는 거면은 다 좋아 보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친일을 넘어서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라 그랬잖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면 일본으로 우리가 윤 대통령을 수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좋으면 왜 자꾸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와? 습하고 더워지는 여름 특히 더 신경 쓰이는 Y존 관리.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은 Y존의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여성 케어 전문 브랜드 여궁이 여러분의 질 건강을 높여드리고자 유산균 제품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질에 좋은 성분만 담은 먹는 질 유산균, Y존에 직접 뿌리는 락토질 미스트까지 여러분의 질 속에 유익균을 키워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탄력 있고 건강한 질을 위해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여성들만 알 거예요. 여성들이 Y존이 여름에 얼마나 불쾌해지는지. 저는 완전 여궁 매니아거든요. 이게 한 번만 써보시면은 바로 여성분들은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바로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 여궁의 3종 집중 케어로 바르고 먹고 뿌리고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88-4365로 전화해 주시고 2+1 이벤트에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질 유산균과 미스트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많으신지 아내를 챙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주문 없으면은 김종대 TV에서 광고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꼭꼭 한번 전화 상담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Y존 케어에는 여궁!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그럼 이거 말고 그래서 또 있어요? 우리 외교 정책 자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거야. 우리 외교 정책이 작년 1월에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래요? 뭔데요, 그게? 우리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쉬워야 돼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중국이 지금 위협이 될 만큼 컸어. 컸죠.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위협으로 컸다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지. 우리나라가?
네. 원래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아니었어. 미국이나 일본이었어. 근데 일본에서 발명된 전략이야. 아, 발명된. 네. 이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하고는 이제 우리가 숙명적인 대결로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은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경제력을 앞세워서 남의 나라를 강압 정책을 피고 중국을 버리고 그 공백을 인도를 취한다. 쉽게 말하면 요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야. 오,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랑 중국 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 오, 더 많아요? 더 많아. 대단하네. 그런데 한 14억대. 그러는데 네. 인도가 아직 후진국이야. 그쵸. 그런데 가만히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머리도 좋고 또 이렇게 요즘 산업도 크는 거 보니까 가능성을 봤구나. 이러니까 인도하고 앞으로 손을 잡아 중국을 견제하자.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 말이 2006년에 지금은 왜 사망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뉴델리에 가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은 네.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오. 통합돼야 된다. 이 그러네. 말을 하면서 네.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 2006년에. 네. 2006년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은 대단하네. 그 시절부터 이런 어떤 새로운 전략을 네. 창안했다는 게 네. 2007년에 아베가 책을 써 해설서를 쓴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에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 중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20%가 좀 넘었어. 우와. 이 20%를 인도로 옮기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액보다 2020년이 되면 인도와의 무역액이 더 커진다. 오. 응. 그럴 것이다. 전망했군요.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그랬는데 네. 자 2023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베가 예언한 대로 됐는가? 네. 일본이 총 수입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1.8%. 1.8%요? 인도? 그다음에 일본이 수출하는 것에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1.2%. 아, 뭐야. 20% 어디로 갔어? 20%. 아, 최악이네. 전망이 완전 틀렸네. 그럼 중국은요, 반면에? 중국? 네, 일본이 수출하고. 그대로 18%. 아, 20% 그러니까 가까이. 거의 변함이 없어. 그러면 아베가 자기가 발표하고 정책이 기조나 뭘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통한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안 되네. 경제는 이렇게 의도나 생각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돈이 가장 솔직한 눈이니까. 그렇지. 자, 그랬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06년에 인도 태평양 이런 구상을 발표하니까 네. 미국이 보기엔 너무 근사한 거야. 그러지 않아도 중국을 어떻게든 그치, 견제할까? 견제하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그때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아시아 앞으로 군사력을 아시아로 이동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요걸 좀 근사하게 포장할 게 없을까 그러다 아베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아시아로 회귀 정책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명칭이 바뀌어. 아,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봤구나. 인도 태평양 전략. 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데 네. 한국은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2023년 1월에 외교부가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 아베. 뭐 일본 따라쟁이에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거지. 일본 계속 따라간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지. 그런데 그 일본은 이 전략 발표하고 저성장 고물가로 간 거야. 아, 폭망했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성장 고물가로 왜 가고 있냐고. 요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것도. 나라 망치기 작전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저 북한에 왔다 맞아, 갔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한국 정부 눈치 보여서 저렇게 못했거든. 근데 이제는 한국 정부 외교 전략에 대륙이 다 빠져버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그냥 꽉꽉 채워놓으니까 대륙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린 긴장감이 더 푸틴이 이제 높아져요? 북한과? 우리 눈치를 안 보고 갈 수 있는 거야. 북한과 계속 교류하면서? 이것도 일본 뒤를 따라간 결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살아가야 되는가는 장기적인 안목의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도 일본 거를 베끼더니 이젠 저출산 대책도 베껴. 직구도 베껴. 직구정배도 베껴. 다 실패한 그리고 것들이죠. 실패도 똑같이 해.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은 저성장
저성장, 한국은 고성장.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훨씬 수출이 또 맞아요. 그때 사상 최대 달성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저성장 고물가로 가고 있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따라간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따라가는 거.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고 뭐 성장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후진국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나는 양육수당 많이 주고 육아휴직 확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네. 또 인구 저출생 인구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네. 그런데 그 효과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정부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급조된 대책을 갖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서 나오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필패. 맞아. 뭔가 연금 개혁처럼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엄청 토론, 국민들의 합의,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짜 멋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구이 민주주의라 그러죠. 충분히 참여해서 공론회장에서 낱낱이 검증해보고 네. 서로 토론해보고 네. 이런 걸 이제 수구이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디베이트, 일종의 논쟁을 하고 힘으로 하고 선거에서 이김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집단지성이 동원된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구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확 개혁해버리겠어. 의사들 다 나와. 리베이트 수사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더 꼬이거든.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지금 쑥대밭 병원 됐지. 쑥대밭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정부 형태가 무언가를 정부가 힘으로 정책을 펼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근데 그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계신 분이. 근데 이런 수구이를 하면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귀를 열어야 맞아. 되는데 60분 하면 59분 그러니까 이 지원자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뭘 해도 이 국민들 수준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뭔가 이렇게 곳곳 구석구석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어떤 조직이 윤석열 정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계셔라. 제발. 네. 그리고 학계 또 어떤 정치나 뭐나 제발 뛰어난 분들 네. 또 일반 국민들의 귀를 열어라. 그게 니들 사는 길이다.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일본이 실패한 정책, 우리 떨어진 거 주워 먹지 않잖아요. 남이 버린 쓰레기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이 전혀 뻥 뚫리지 않았고 아니, 또 다른 진 면모를 알게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가슴이 꽉꽉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빵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